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제가 혼자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기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요, 시청자들, 회원분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 왜곡된 정치 시스템, 또 기득권 상류층의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전개되는 잘못된 사회제도 등을 고쳐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맑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난 그 배경에 일들이 숨어있다. 이유가 숨어있다. 누가 그렇게 또 저한테 글도 이렇게 보내오셨대요.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처럼 해서 대중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는 실제로는 그 이면에 엄청난 꿍꿍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또 제가 이미 뉴스 브리핑에서 한 내용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좋은 제보, 폭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 방송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정부가 클린 디젤이라고 사기치면서 사실상으로 보면 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그런 디젤 차들, 외제차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보도를 저음해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한국의 디젤차나 한국의 공장의 분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년대, 80년대에 그때는 우리 주변에 공장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무슨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대로 있어서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압박을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공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디젤차가 좀 늘어나서, 그렇다고 디젤차가 뭐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까? 서서히 늘어났죠. 디젤 차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최근에 한국에 빈발한 이 황사현상과 미세먼지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거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저희 회원분 한 분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그분이 보내준 그림 중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오는 이 전부 가장 진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서울 주변에 얼마나 진합니까? 중국에서 오는 이런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사이트에 올린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제차, 디젤차들이 그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한다면 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해도 너무 심해요. 과거에 계절적으로 봄에 황사와 섞여서 미세먼지가 좀 왔는데 올해는 지금 내내 그렇습니다. 봄 내내요.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디젤 엔진을 이 배출되는 각종 질소 산화물 문제를 속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속여서 통과했던 그런 차들의 처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죄를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와 경쟁하던 국산 차들을 가진 국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원인 진단이 아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디젤 차로 다 몰아버리면서 모든 책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외제 디젤 차들이 이 배기량 부분에서 질소산화물이 많다라는 부분을 속이고 있는 부분은 처벌을 하고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가지고 외제 디젤 차를 두들겨 잡으면서 거기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국내 가솔린 차들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디젤 차를 잡는 것은 잘못했으면 당연하지만은 미세먼지, 황사의 문제의 본질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딴 데 있는데 엉뚱한 걸 갖다 두들겨 잡으면 이 문제의 해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장하면 그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를 건드리면서 거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KBS 보도인데요. 앵커 멘트입니다. 황사가 밀려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는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농도도 함께 치솟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 중금속이 어디에서 왔나 조사한 결과 중국의 영향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올 3월 8일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다 무시하고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국내 디젤 차다라고 최근에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그 원인을 한번 재조사해봐라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검정 거름인 검댕이 사이사이에 하얀 입자가 선명합니다. 신경성 독성 물질인 중금속 납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납은 생산지에 따라 동위원소 비율이 달라지는데 국내에서 검출된 미세먼지 속의 납의 동위원소 비율은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닌 중국의 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바탕삼아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 미세먼지 속 중금속의 87%가 중국 영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평구 박사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 동해안 지역 공업단지 지역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날라오기 때문에 중금속 함유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한명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중국 산동성 제철소에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 화력발전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장기간 쌓일수록 치명적인 만큼 강제력이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무슨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이 제철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무슨 말인지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일본의 기상청의 사이트에 올린 이 미세먼지 화면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중국 해안가에 있는 이런 공업단지들에서 바로 바다만 건너서 한국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 디젤 차가 원인인 것처럼 진단을 하면서 엉뚱하게 득보는 사람을 만드는 이런 행태를 하지 말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당히 밝혀보길 바랍니다. 참 이런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를 진단하면서도요. 슬쩍 이익을 보는 사람을 만들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의도가요.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예술은 창작의 이 대가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유명 음악인의 이 콘서트라든지 연주회 또 유명 화가의 그림
뭐 이런 부분들은요 다들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듣고 사고 하죠. 자,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의 미술품은 부의 상징처럼 되더니만 나중에는 부의 상징을 떠나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축적되었죠. 몇 년 전부터 툭 하면 터져 나오는 유명 갤러리, 뭐 그 원장하고 다니는 그 여자들이 재벌가 2, 3세와 이렇게 끈을 가지면서 그림을 사 모아서 그 그림을 사는 과정에서 일종의 투기적인 요법이 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돈 세탁을 하게 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고, 그래서 재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림을 사 모은다. 그리고 유명 갤러리들이 거기에 협조해서 탈세와 비자금 축적, 재산 투기를 도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에버랜드 옆에 개 키우는데 미술품들이 수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국내의 이 유명 재벌들이 사들인 그림들이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 몇 년 뒤에 등장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술품이 이 꼬리가 안 달린 탈세와 투기, 비자금 축적의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TV에 나와서 뭐 평생을 자기가 만드는 이 독자적인 창작 히트곡도 별로 없이 이 리메이크, 리바이벌 곡을 부르면서, 번안곡을 부르면서 버텨온 조영남 씨, 뭐 TV에 나와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히히덕거리면 뭐 악의 없이 그래도 참 팔자 좋게 늙어가는구나 싶었고, 가끔 그분의 집에 이 못 산신이 오면 야, 참 저분이 노래해서 저렇게 먹고 사나, 뭘 해서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가 부러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조영남 씨가 자기 말로는 조수를 기용해서 그림을 한 300여 점 이상 수백 점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호당 한 50만원씩, 그리고 1호짜리 50만원, 25짜리 1000만원, 보통 한 35짜리 1500만원 이렇게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뭐 최고 가가 수준이 호당 100만원 수준인데 조영남 씨가 호당 50만원을 받았으면 중견 하가 수준을 넘어선 국내의 특급은 아니라도 A급 대우를 받는 화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림 공부를 했다는데 언제 그림 공부를 많이 해서 저렇게 호당 50만원에 팔 수 있는 화가가 되었냐. 그런데 또 그 그림이 또 별것도 아닌 화투장을 소재로 한 그림이고, 또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화투를 소재로 한 설치 미술까지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해서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원래 뭐 서울대 이 나온 사람이라서 저렇게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분도 많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신 이렇게 조수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이 8년간 사실상 그림을 거의 완성해서 300점 이상을 그려줬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폭로가 속초에서 터지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영남 씨에 대해서 이 사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자신이 그리지 않은 그림을 전화로 문자로 컨셉을 대충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보내면 자기는 거기에 약간 덧칠하고 이름만 조영남이라고 사인을 넣어서 그렇게 파는 행위가 이 대작이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앤디 워홀이 이 팩토리라는 자기 이 한마디로 갤러리를 만들어냈어. 갤러리를 팩토리라고 붙였죠. 팝 아트라고 해서 나는 대량 생산한다 그림을. 그래서 밑에서 100여 명 이상 되는 조수들을 두고 그걸 생산하는 과정을 다 보이면서 팝 아트라고 해서 뭡니까 그 깡통 땅콩 그림부터 해서 뭐 이 그 전에 있던 미술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한마디로 이 광고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앤디 워홀이 한 것은 괜찮고 내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수로 하여금 대작을 했다는 것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쟁점이 앤디 워홀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창작형 미술을 한다는 것을 다 보였습니다. 지금 조각품이라든지 현대 팝아트라든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든지 지금 뭡니까 저기 청계천 앞에 있는 그 소라고동 같은 그 있죠 조형물, 그런 거라든지 다 조수 제자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원래 그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런 어떤 설치 미술이나 조각, 조형 미술은 작가가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다. 결국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 작가라는 개념은 디자인의 개념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역할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그리는 그림에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나도 앤디 워홀 같은 화투 그림이 팝아트라고 이 조영남 씨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조영남 씨가 나는 이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이 내가 이렇게 그리라고 스케치라도 해가지고 주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려가지고 나의 생각대로 완성을 시키고 나는 다작을 통해서 이렇게 이 조수를 써서 한다. 다작을 하기 위해서 조수를 써서 한다라는 걸 밝히고 조수는 자신과의 이 작품 동반자로서 앤디 워홀은 그랬답니다.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는 돈도 그만큼 주고 또 조수의 경력 관리도 해주면 그것은 대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정아 씨가 한때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스캔들의 주인공 신정아 씨가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리는 걸 봤다라고 정언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자주 만나는 사이다. 만나는 사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는데요. 신정아 씨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의 그린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가 가능하다. 자, 만약에 원래 그 조수라는 사람의 그림이라면 그 그림을 팔 때 호당 50만 원에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작품을 자기가 사인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었다 하면 자기가 그린 것처럼 사기죠.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이름을 알린 저명 가수 조영남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영남이 그린 장난 비슷한 화투 그림이 그것이 무슨 그냥 신문에 나오는 캐리커처 같은 수준이지 저게 무슨 그래피티 수준이지 무슨 예술성이 있는가 좀 의심했지만 뭐 저야 미술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저런 분이 저렇게 그린 데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영남 씨는요 A씨에게 한 점당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금 손을 봐서 서명을 한 뒤 수백 수천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지금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당사자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2009년부터 8년간 조영남 씨가 A씨한테 300점을 대신 그리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조영남 씨는 비슷한 패턴의 작품을 여러 개 작업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혼자 작업하는데 바쁠 때는 조수를 기용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서너 명 있다. 근데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요. 조수가 대신 작업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명 원로화가나 몇몇 인기 작가들은 작업실에 여러 명의 조수를 두고 작품 제작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각이나 대형 벽화처럼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을 할 때 조수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 최근에는 작가들이 기획자이자 디자이너, 프로듀서로 머물고 제작은 다른 참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미술에서는 영상, 설치 등 장르 융합적이고 개념적인 작품이 많아지면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지 않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아티스트에 있다고 본다. 수십 년에 걸친 훈련과 작업으로 구축한 예술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 미술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흘러가게 된다면 오늘날 작가의 개념을요. 그러면 미술계가 한국 무슨 회화협회 뭐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술협회가 있는지 창작자, 원작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어야지요. 자, 그림 이야기하는데 왜 설치미술, 현대미술, 조각품을, 벽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조영남이 그린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화, 페인팅, 유화. 그러면 그 페인팅, 유화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유명 작가가 하고 한국에 인기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습니까? 그거는 관행이 아니라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대한민국 미술계에는 범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대한민국 미술계에는 그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미술계는 엿먹으십시오.
자, 그래도 양심 있는 미술계의 인사들은 고개를 내젓는답니다. 한 중진 작가는 아마추어 화가가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유명세를 이용해 슬그머니 화단에 진입하고 평생을 바쳐서 읽어야 할 예술을 마치 아무나 하는 가벼운 장난처럼 농단했다. 그렇죠. 조영남이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미국 갔다 오더만 어느 날 미술 배웠다면서 화투장 그림 그리면서 유명 화가인 것처럼 전시회 열고 이번에도 갤러리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회 하려고. 전시회 뭐 때문에 엽니까? 돈 떨어질만 하면 그림 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안창웅은 요즘 젊은 화가들이 기획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은 정신의 산물이고 육체의 노고를 통해서 생산되는 작품만이 감동을 줄 수 있다. 자, 조영남 씨 어떤 핑계를 갖다 대도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거 이제 과정에서 또 김현장을 변호사로 끌어 들어 가지고 미술계의 관행 운운 또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판에 조영남 씨가 잘 버텨서요. 대한민국 미술계의 관행이 어떤 건지 비도덕성이 어떤 건지 좀 한번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남 씨 쉽사리 수긍하지 말고요. 뭐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끝까지 버텨가 한번 논쟁을 제대로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조영남 씨 그림을 갖다가 참 유명 화가 그림 샀다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고 사서 집에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자신의 안목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